보은의 마음으로 기시다의 패키지.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 지난 3월에 이루어진 도쿄 회담의 결과물입니다. 당시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던 두 정상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양국의 셔틀 외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총리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日韓の首脳が形式にとらわれず、頻繁に訪問するシャトル外交の再開に一致をいたしました。 지난 회담 당시에 오므라이스 친교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방한하는 기시다 총리에게 이 대접할 만찬 메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미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에게 숯불 불고기를 대접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전언이 정해졌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좋아하시죠? 숯불 불고기? 그럼요. 예. 도쿄 회담에서는 오므라이스의 맥주였는데 네네. 서울 회담에서 이뤄질 만찬 메뉴로 한식 불고기, 네. 거기에 뭐 소맥이라든가 소주, 맥주 네네. 이런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정상관 회담 이후에 만찬장에는 그날의 가장 전통적인 음식이 나오기 마련인데 네.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도 일본의 전형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오므라이스가 나왔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정상회담에서는 불고기야말로 고기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방식이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국가가 우리나라의 불고기를 많이 즐겨 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 메뉴가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지난 일본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당시에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에 답방하게 되면 불고기를 대접하겠다는 이야기도 오고 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메뉴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 지난 2015년에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도 한국을 답방했을 때 불고기가 메뉴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불고기 메뉴를 내보이면서 일종의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 불고기, 그 홍보 효과를 노리는 측면 등 다층적인 측면에서 이 메뉴가 선정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하. 박선배 변호사님께 불고기와 관련된 함의에 대해서 이렇게 들을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제가 듣기로는 원래는 이 관저 같은 데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왔을 때 무하마드 빈 살만, MBS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런 관저 행사를 통해서 만찬도 하고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거의 숯불 불고기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서요. 일본 안보 책임자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안전보장국장이죠. 어제 방한을 해서 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어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회담 의제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한일 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의제 뭐가 있을까요, 전주혜 의원님?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죠. 이번에 기시다 총리 이제 방한은 지난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뭐 답방 형식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셔틀 외교의 이제 복원 차원에서 이번에 1박 2일의 일정으로 좀 답방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또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의 목록에서 이제 배제되는 뭐 이러한 조치도 좀 이루어졌습니다만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사실 단절되다시피 한 뭐 그런 교류가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그 단절됐던 뭐 이런 뭐 문화랄지, 뭐 경제랄지, 뭐 사회 문화적 뭐 이러한 여러 분야에 대한 좀 관계 복원의 차원에서 두루두루 지금 뭐가 그 일정이 좀 소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기시다 총리가 좀 8일에는 뭐 경제단체들을 좀 만난다 이런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또 투자 유치를 할지 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의제로 오를 것 같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한에서 과거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일본 내에선 기시다 총리가 이 외교적 결단을 내린 윤 대통령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우부치 공동선언 사과 계승의 자세를 한국에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표명할 생각이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의 진전된 입장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말하기도 했는데 김수경 교수님, 기시다 총리 이번 방한 중에 반성이나 사죄의 표현이 포함된 어떤 진전된 태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본이 어쨌든 지금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이 가셨을 때는 일본의 지방선거 이전이어서 아무래도 표심에 신경을 쓰는 기시다 총리의 입장에서는 화끈하게 어떤 사과나 반성의 빛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을 건데 지금은 어쨌든 지방선거가 끝나서 조금은 그것보다는 반성의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가져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사과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뭐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도 있었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도 사과의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망언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 와가지고 기시다 총리가 뭐 사과를 한들 그 뒤에 망언이 없을 것이냐 아닐 겁니다. 또 망언은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과와 망언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일본도 정치적인 이유로 사과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망언하기 때문에 사과와 망언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일본이 망언할 때 당연히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해야 되지만 사과와 망언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번에 와서 어떤 메시지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 시원할 정도의 메시지는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핑퐁 외교를 하면서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어쨌든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야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번 한일 회담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강제 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거사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진지하게 자제해야 마땅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의 전면 철회 그리고 양국 공동 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일본 포주기, 일본 호갱 외교를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서 야당의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도 같은데 전영기 의원님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 독도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어제는 보니까 모태기 간사장, 자민당 간사장인데 이전에 외무성 대신을 2번이나 지낸 외교 거물입니다. 매우 유감이다. 독도 방문한 것에 대해서 일본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 독도 문제 같은 게 어떻게 의제로 다뤄질 수도 있을까요? 뭐 모태기 간사장이 차기 총리로도 거론될 만큼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좀 힘 있는 거물 정치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독도 망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시다 총리가 와서 사과를 할 수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만 제대로 된 사과,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닌 그 뒤에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태기 간사장의 해당 독도 망언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마침표를 찍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제가 좀 있습니다. 개인적인 거긴 한데 미 정부 관계자를 얼마 전 좀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제일 큰 최대 정당의 논평을 좀 봐봤다. 그럼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지금 한미일이 굉장히 안보 협력을 해야 되고 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지금 내놓는 논평들을 보면 한국 정부가 일본과 이렇게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것 같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논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을 때 제가 논평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했습니다. 갔다 와서 찾아보니 이런 논평이 있더라고요. 한미일 안보 협력, 그러니까 민주당의 논평입니다. 기시다 답방과 관련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까워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이 북중러의 끈끈한 결속력을 더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우려된다. 이렇게 논평을 내셨더라고요. 그런 걸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같은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 어떻게 이런 반응을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지? 이런 반응을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념 논쟁으로 너무 빠져들게 되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미일 관계 개선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다른 러시아나 중국 같은 국가들을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리학적 특성상 다양한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급성장한 대단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적대시하게 돌리게 되면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경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중국과 대중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실제로 수출하는 데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로
적대시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수출 수입하는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검토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대중무역은 이제 죽어나는 겁니다. 누군가와 경제 협력, 다른 협력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협력이 너무 과도하게 누군가를 적대시하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는 대한민국 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립외교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논평을 나간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거는 좀 과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죠. 그러면서 또 상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졌고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는 북한이 결국 핵실험을 그동안 많이 해서 북한 핵의 위협에 지금 한반도가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지금 그동안에 서운했던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게 왜 중국과 러시아를 화나게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물론 균형 잡힌 외교도 중요하겠지만 미국과 일본과의 그런 관계 복원도 네. 굉장히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일요일에 기시다 총리가 어떤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올지도 좀 궁금해지는군요.